이번 시간에는 PEI, 프로세스 통합이라고 하는 PE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I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좀 나이 드신 분이 뭐 고객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막 뭔가 이제 문서를 만드시는 것 같긴 한데, 뭐 개발자가 보기엔 일한 것 같지도 않고, 저 나이 드신 분이 여기에 왜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보통 PI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가 크죠. 뭐 10억, 20억 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PI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PI라는 것이 뭐냐?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의 약자입니다. 프로세스 통합. 뭔가 우리가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 전에 일단 그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 구축될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이제 중복된 업무, 뭐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 이런 활동들을 이제 시스템 구축 전에 PI 혹은 비즈니스 전문가가 투입이 돼가지고, 아, 내 경험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전문가가 내 경험상으로는 뭐 다른 이쪽 잘 나가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프로세스를 흘리고 있고 저렇게 흘리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두 명이 동시에 같은 일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컨설턴트라는 직급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PI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플로우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거를 이제 PI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SI를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제가 제목을 탁상 개발 멈춰라고 했는데, 소위 컨설턴트라고 하는 PI 분들 계시죠? 예, 이분들이 자기가 작성한 비즈니스 이런 업무 노하우를 뭐라 그럴까, 조금 소유하려는 그런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PI 문서를 개발자들한테는 잘 안 보여주죠. 그리고 개발자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아마 한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 시간을 통해서 이 PI라는 게 진행이 됐으면 이 PI에 대한 문서가 있으며, 뭔가 설계 문서를 봤을 때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PI 문서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 여기 좀 제가 이런 얘기도 좀 적어놓긴 했는데, 프로젝트 일정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투입된 컨설턴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컨설턴트들이 이제 고객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는 그 구축업체랑 이제 뭐 서로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고객사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플로우를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고객사의 내부 프로세스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컨설턴트 분도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제안 1, 제안 2 이렇게 내가지고 뭐 내가 내 경험상 노하우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줄 테니 너네가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협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고객은 결정을 최대한 늦게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개발 늦는다고 닥달하죠. 네. 오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이 왜 이런 걸 지원을 시키냐면은, 이제 업무를 조정한다는 것은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이 쉽사리 결정을 해주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실제 예인데요.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공정에 산출 공식을 좀 배우려고 공장장님하고 이제 미팅을 가졌어요. 한참 이제 한두 시간 이제 다 배우고 정리하고 이제 우리 시스템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는 시점에 이제 잠깐 이제 쉬고 있는데, 공장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거 시스템 구축하는 게 사장님이 우리들 감시하려고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고객들도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됨으로 해서 어떤 효율성과 이윤과 비용 절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PI 설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를 설계하는 단계는 제가 PI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셋버거로 프로젝트를 제가 오래 했으니까 많이 했고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PI를 설계하는 게 이렇게 진행하시더라고요. 일단 프로세스 단계를 이제 구성을 하고요. 프로세스 단계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냐? 이렇게 레벨 1, 2, 3, 4로 해서 최대 뎁스가 레벨 4가 되게끔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카테고리화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화 하는 이제 첫 번째 레벨은 보통 이제 시스템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가지고 MES, POP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게 레벨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S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 이제 MES도 있지만 이제 WMS도 있죠. 창고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문 시스템, 그 다음에 세일즈 시스템 이런 것들도 더 구축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MES를 좀 레벨 이제 2로 이제 나눠보자면 이제 생산, 품질, 뭐 기타 등등 있을 거고, 생산에는 이제 생산 계획, 그 다음에 생산 공정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레벨 3하고 레벨 4가 있는데 레벨 3에서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레벨 4까지 내려갔는데 레벨 3 기준으로 레벨 4가 없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 버저닝만 하나 더 따주고 이름을 똑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방식이 맞다. 그래서 레벨 4는 반드시 다 채워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PI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메가 프로세서하고 프로세스 흐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적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메가 프로세스는 레벨 2와 레벨 3를 가지고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이렇게 그리는 거고, 프로세스 흐름도는 레벨 4 있죠? 네, 레벨 4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상세 액티비티 업무 플로우를 적는 게 바로 프로세스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진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두 가지죠. 메가 프로세스하고 프로세스 흐름도.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서 메가 프로세스 정도만 알아도 정말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메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세스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요약해서 적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요 주요 다이어그램 요 부분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레벨 2하고 레벨 3를 기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레벨 2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레벨 3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산 계획 다음에 뭐가 들어가고 검사, 뭐 품질로 들어가고 뭐 품질 수익 검사 프로세스를 태운 다음에 뭐 공정 검사를 하고 뭐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레벨 3 기준으로 쭉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레벨 3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시는 설계자분들이 아직은 국내 설계자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PI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프로젝트 했던 그 셋법 그 셋법으로 그냥 패키지 나누고 모듈 구성하는데, 그거는 별로 좀 좋은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다 보니까 개발자들도 헷갈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메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PI 문서의 레벨 3를 기준으로 뭔가 모듈과 패키지를 구성하는 경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흐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흐름도는 이제 프로세스 요 레벨 4 있죠. 예, 레벨 4. 레벨 4를 기준으로 해서 최하위 레벨에 대해, 이게 레벨 4입니다. 예, 상세 프로세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거 그림은 금방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 보면은 외부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 개발 같은 거 할 때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레이어드 아키텍처, 뭐 헥사곤 아키텍처에 뭐 어쩌고저쩌고 포토덕터 뭐 이런 것도 인터페이스지만, 외부 시스템과 우리가 지금 구축해야 될 시스템과 간의 데이터 교환, 이런 거를 또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표현이 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PI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 설계 문서들이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한번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린 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여기다 놨는데, 그림이 좀 작으니까 제가 화면을 좀 바꿔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드로우 IO라는
익스텐션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레벨 2 또는 레벨 3 메가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전체 우리가 작성해야 될 시스템이고, 시스템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 주문 시스템, MES 시스템,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위한 POP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그 시스템별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개별 프로세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에 표현이 되는 프로세스가 이제 레벨 3라는 거죠. 예, 레벨 2는 조금 부족하고 레벨 3 프로세스가 되는데요. 요 아까 그 그림 보시면은 레벨 3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뭐 생산을 한다. 그러면 생산 계획을 세우고, 그 생산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생산 공정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이 이제 들어가기, 이 생산 공정에는 수입 검사 프로세스가 포함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자재가 들어와서 그 자재가 잘못된 거를 이 기계에 넣으면은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처음 들어왔을 때 수입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기계에 자재를 넣고 이제 생산이 됐으면은 얘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 중간에 공정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공정 검사도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초중증물이라고 있는데, 이 같은 자재를 가지고 같은 기계에 넣는데 처음 생산된 결과물, 그 다음에 중간에 생산된 결과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초중정물 검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출하 검사라고 있는데, 이제 모든 공정이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생산이 완료되자마자 바로 출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생산 공정에 출하 검사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출하 검사가 일단 우리가 생산한 거는 창고에 보관을 해 라는 게 있다면 창고에 WMS 관리 쪽으로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네, 아까 전에 이제 MES가 이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출하가 되지 않는다면은 요거는 이제 WMS가 되겠죠. 창고 관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A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영업 쪽 관련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작업 지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외부 시스템에서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서 뭔가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업의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작업 지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외부 시스템에서 우리가 구축할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외부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죠. 이런 케이스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대기업에서 이미 정해진 그 포맷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줘야 되는 경우,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주고받는 게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시스템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발생했을 때는 좀 상당히 좀 힘들죠. 프로젝트 일정하고도 안 맞고, 상대방이 또 우리는 뭐 별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또 이제 프로젝트 일정 자체가 지연이 되는 뭐 그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게 되죠. 메가 프로세스는 이제 그릴 때 이제 프로세스를 그냥 이렇게 둥근 모서리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네모 하나 적어주고 프로세스명 레벨 2, 3에 있는 프로세스명을 적어주고 그 연결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뭐 필요하다면은 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죠. 네, 분기. 뭐 이런 거 추가해서 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순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이어그램을 이제 보실 때 이런 이제 사각형이 있죠. 예, 둥근 모서리 사각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각진 사각형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액티비티라고 해요. 액티비티. 그래서 제가 여기 프로세스명을 적었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카테고리의 액티비티잖아요.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이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은 액티비티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프로세스 흐름도 플로우. 우리 뭐 순서도 익숙하죠. 네, 익숙한데 조금 이제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예, 이 직사각형은 이제 액티비티라고 했잖아요.
액티비티 위에 뭔가 하나 더 위아래로 더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뭘 적어주냐면은, 여기에다가 위쪽에는 시스템명을 적어주고요, 아래쪽에다가는 담당자,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그 스테이크홀더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기를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원뜻이 거기에 이제 관련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시스템 A라는 거고, 이 시스템 A에서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사람, 스테이크홀더는 담당자 A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담당자 A가 요 시스템 A에서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어. 그 결과는 분기를 통해서 자동 처리하면은 여기로 가고, 자동 처리가 아니면은 수동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액티비티 중에도 시스템이 처리하는 액티비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혹은 이제 PDA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반드시 문서로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시스템명을 적어주지 않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위쪽에는 매뉴얼이라고 적습니다. 요거는 시스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적혀진 담당자 B라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영역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이긴 한데, 지금 작성하고 있는 프로세스 흐름 중에서 다른 프로세스 있죠. 레벨 아까 볼까요? 생산 공정에서 이제 수입 검사라든지 공정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참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공정이라는 프로세스 내에 수입 검사라는 프로세스가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이제 다이어그램이 이겁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돼 있죠. 이 프로세스를 태우면 된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C를 들어가면 프로세스 C에도 뭐 이런 그림들이, 또 액티비티들을 쭉 이제 흐름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도 또 다른 프로세스를 태우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연결이 되면은 찾아가기 힘들죠.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레벨 3, 레벨 2나 레벨 3를 기준으로 이렇게 메가 프로세스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PI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궁금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화면 딱 멈춰놨으니까 캡처 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시고 내가 뭔가를 이제 개발을 할 때 프로세스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그 개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업무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림을 나름대로 그려보시면은, PI가 존재하는 뭐 프로젝트에서도 PI 문서를 못 보는데 내가 개발자가 PI까지 생각을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게 개발을 하신다면 탁상 개발, 공무원들 탁상행정 욕할 거 못 됩니다. 개발자들, 요즘 개발자들 참 너무 에어컨 밑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MES 개발하시는 분은 이 제조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현장 가서 현장 근로자분들을 만나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목을 탁상 개발 원초로 적은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SI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이제 PI가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면은 컨설턴트가 작성한 PI 설계 문서를 조금 적극적으로 좀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